안녕하세요, 마롤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EV6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광 그레이 컬러로 굉장히 짙은 포스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휠은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려한 곡선과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옆 라인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둥근 그런 곡선 디자인으로 뒤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휠이 굉장히 크죠. 승차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굉장히 심플해요. 라이트는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충전구가 있습니다. 앞쪽에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요. 그리고 이런 데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휠 위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 열리죠? 뒷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손잡이 디자인들이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뒷좌석은 이제 헤드레스트 가운데는 조금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와 그리고 시트 부분에 타공이 되어 있어요. 통풍을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음료수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했을 때 텀블러를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는 아이 간식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깊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다 가려질 정도로 깊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텀블러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디자인. 뒤쪽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을 때도 뒤쪽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뒤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시트를 완전히 뒤로 지금처럼 제끼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좌석의 헤드레스트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얘도 같은 쪽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밴드로 되어 있어서 늘어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문의 하단부에 있는데 음질은 지금 메리디안 서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커스텀 모드와 그리고 서라운드 모드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좌석 불 켜볼게요. 이렇게 다 켜고 앞좌석 보면 헤드레스트와 그리고 시트의 디자인이 운전하는데 좀 편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투톤의 이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가 처음에는 조금 촌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앞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촌스럽다고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조명의 라인이라던가 디자인이 깔끔한 느낌이에요. 앞좌석 통풍, 그리고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열선 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박을 할 때는 앞열을 폴딩하고 평탄화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뒷좌석을 완전히 접었을 때 이렇게 옆을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폴딩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 볼게요. 반대쪽도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넓은데요. 제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여성이 앉았을 때 굉장히 딱 타이트하게 저 끝까지 발이 닿습니다. 물론 앉아서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하지만 잘 때는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를 반대 방향으로 껴서 베개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cm가 더 확보가 되니까 머리 부분이 한 168 정도 되는 여성분까지도 여기 딱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보면 이런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열은 리클라이너 기능으로 완전히 뒤로 제껴가지고 편안하게 좀 누워서 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다 됩니다. 뒷좌석도 아마 풀옵션인 것 같아서 열면 불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충전 포트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다이얼로 조작하는 방식인데 익숙해지면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터치 방식인데 그냥 이렇게 스쳐도 켜지기 때문에 열선 시트가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물론 불이 들어오지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켜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기능들의 버튼을 이 옆쪽으로 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에 각각 조절하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USB 연결잭과 그리고 충전 포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2개 열면 이제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간단한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약간 미끄럼 방지로 해서 휴대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판이 있어요. 요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따로 앞쪽에 무선 충전 포트나 뭐 무선 충전 거치대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 조금 힘든데 요게 있어서 훨씬 편하고 이렇게 닫으면 반 정도가 수납 공간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때 설명드렸듯이 길게 누르면 이제 피 기능이 여기 보시면 전진과 후진할 수 있는 그 주차 기능이 있죠. 요거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요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근데 하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오토홀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좌석에도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 그리고 시트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앞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동 시트가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충전 포트가 이쪽 지금 보시면 여기 손가락 가리킨 이쪽에 또 C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오픈 그리고 트렁크 여는 거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포인트 라인으로 라이팅이 들어.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고요. 앞쪽에 반만 열리는 그런 선루프입니다. 키자마자 뒤쪽에 불이 들어오죠. 자기야, 너 밥 먹었죠? 네, 이제 충전기를 빼주세요. 알죠? 이거 빼줄게. 완전 닭고성 지금 여기 찍었고요. 이제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로로 굉장히 길어가지고 시야 확보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풀스크린이 가로로 쫙 돼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합니다. 굉장히 라인이 심플하게 뽑혀 있어요.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은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별 보러 갑시다. 고고! 남양주 별내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명은 터치식으로 해서 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하이패스 끼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는 이렇게 조명이 쫙
라인으로 해서 약간 블루 컬러의 조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아래 쫙 일자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인을 잘 살린 디자인이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블루 컬러로 오른쪽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보랏빛 같기도 하고요. 은은하면서 촌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차선과 운전 그 핸들을 잡아주는 거고, 이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는 누르면 이제 계기판의 정보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저는 이제 거리, 뭐 연비, 속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3%가 남아 있는데 오늘 이제 갖고 왔을 때 한 86% 정도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하원 시키고 도서관 잠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별내까지 왔는데 한 83% 남아 있네요. 그래서 오늘 밤에 완충을 해서 내일 또 나들이 가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다이얼식으로 P와 그리고 그런 걸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나 그런 걸 조정하는 거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3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이렇게 통풍 시트가 또 3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제가 엉덩이에 좀 땀이 많은 편인데 지금 통풍을 켜놨더니 약간 춥네요. 그래서 통풍을 약하게 해놓고 시트 조절을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돼 있어요. 뒷좌석에는 지금 제가 이제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을 맞췄고 굉장히 넓어요. 지금 트렁크 공간도 여유가 있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지금 카시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차간거리 4단계로 80km 맞추고 지금 80km 도로 핸들 그리고 차선 보조 맞추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핸들 잡으시오가 안 뜨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이제 자율주행 하는 거죠. 네, 자율주행으로 핸들 그리고 도로 다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핸들에 손만 대고 지금 엑셀 밟지 않고 100km 크루즈 컨트롤로 맞춰놓고 주행 중입니다. 네, 편하네요. 지금 앞에 속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지금 조금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운전 시 보면은 좀 선명하지가 못하고 눈이 많이 피로합니다. 이건 아까 설정을 바꿔놓으니까 HUD가 훨씬 선명해지긴 했네요. 그리고 보여주는 내용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00km 도로에서는 100km 맞추고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가 110km 도로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110km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디오는 왜 켜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설악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EV6와 함께 차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에 따라서 막히는 구간에서도 가다서다 반복했는데 앞차가 이제 가지 않으면 저절로 속도 줄여주고 또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알아서 조금 이렇게 정지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도 뭐 핸들과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것들 다 켜고 운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 와 있는데요. 한 40분 정도 더 가면은 이제 설악 해수욕장인데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내린천 휴게소라고 계속 알람이 떠가지고 여기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 와서 전기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10,000원어치만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완충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미사 조정경기장 그 공원에 갔었고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그래서 놀다가 그 차를 오늘 맡긴 게 있어서 광주에 갔다가 지금 설악해수욕장 가고 있는데요. 한 60% 정도 쓴 것 같아요. 80%까지 채우는데 34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오네요. 지금 아이는 차에서 충전하는 동안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이 안녕. 엄마랑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네, 저희 설악해수욕장 지금 바다 보러 가고 있는데요. EV6 활용해서 오늘은 한번 차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업무 볼 것들 조금 챙겨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쳐가지고 한 36% 정도 남았을 때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소 그 표시가 되면서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면서 알람이 떠서 갑자기 이제 알람이 뜨니까 제가 처음 운전을 해봤고 그래서 무슨 알람이지 봤는데 아마 전기 충전소를 알려주는 그런 알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에 지금 주차를 해놓고 충전을 하고 있어요.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약 34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기를 꽂아놓고 지금 완충 말고 한 10,000원 정도 충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외관도 처음에 저희 집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같은 그 EV6 차량 블랙 유광을 오늘 낮에 미사 조정경기장에 갔을 때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저희 차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무광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주위의 어떤 기운을 이렇게 흡수한다 그러나 굉장히 포스 가 남달랐고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이고 차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실내는 처음에 이제 그 모니터 옆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죽 부분에 그 장식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트 컬러나 그런 것들이 좀 밝은 편이어서 괜찮고 또 운전석 시트는 장거리를 지금 운전을 하고 왔는데 거의 피로도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지금 11시 반, 뭐 12시 그 정도 시간이어서 도로에 차가 많이 없어서 150까지 막 밟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엑셀링을 한다던가 브레이크 밟는 것들은 이제 앞차가 조금 있을 때 조정하는 정도로 밟고 거의 대부분을 그냥 자율주행 모드로 해서 스마트 컨트롤 기능을 켜고 지금 내린천 휴게소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졸음운전만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이제 정속 주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졸음운전만 주의하시면 장거리 여행할 때 보통 운전하느라 많이 지쳐서 가족들이랑 놀고 이제 다시 또 서울 올라가면은 많이 피곤하고 그런데 여행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EV6가 피로도가 훨씬 낮고 굉장히 편리한 안전보조 장치 같은 것들이 있고 또 HUD 그 앞에 운전석 앞에 화면에 이제 설정을 조금 달리 하니까 훨씬 더 첫날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눈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적고 그래도 많이 선명해진 느낌이었어요. 조정을 하니까 그거는 운전자의 이제 눈 높낮이에 따라서 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저는 아직 그 설정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신랑 높이에 맞춰진 그 HUD를 보기 위해서는 시트 포지션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우선은 올려서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충전을 했는데요. 한
한 34분 정도 충전을 해서 36%에서 한 67%까지 이제 찼어요. 그리고 바로 주행을 하니까 또 66%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한 30% 정도 충전을 하는데 34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는 핸드폰 하고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할 때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박을 할 때는 뭐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해서 배터리 방전 없이 구동용 배터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캠핑이나 장시간 정차 같이 주행을 하지 않을 때 오디오나 조명 같이 전기 장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모드를 바로 해제하려면 시동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히터를 약하게 틀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착해서 유틸리티 모드로 지금 틀고 1박을 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54 정도? 56에서 54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밤새 히터 약하게 틀고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49% 정도가 남아 있네요. 올라갈 때 완충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연결해서 50%를 꽂은 다음에 전기포트 연결해서 지금 차를 한 잔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재밌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 배고프대. 여기다가는 뭐 공구류 같은 거 보관하면 되나요?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까? 자, ZN이야. 말해봐. 출발. 엄마 갈게요.
목적지 다 도착했고요. 주차할 때 이렇게 위쪽에서 보는 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방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실외는 좀 밝은 편이라 괜찮은데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는 이거 또 저기 백미러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정을 해주거든요. 옆차 간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그런데 오히려 조금 처음에는 산만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차차 이제 적응하다 보면은 항공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죠. 왜냐면 도로면에 붙어가지고 그 주차를 할 때 휠을 긁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쪽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냥 감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그 아래쪽을 백미러가 주차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래쪽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차할 때 훨씬 수월하고 아래쪽 휠 기스 나지 않게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10분 충전 완료 정보. EV6는 DC 콤보죠. 이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맞춰서 충전하면 됩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나와서 차에 탔는데 지금 12,000원어치 충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6,000원 정도 하고 차에 타자마자 아무것도 누른 게 없는데 충전이 완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다시 추가로 6,000원 정도 더 추가 충전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돼서 조교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네, 출발할게요. 완전히 핸들과 차선이 둘 다 물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핸들에서 손을 떼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차선이 물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핸들이 또 물려 있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 때 차가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핸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둘 다 잡고 가고 있을 때 빼고는. 그리고 지금 차간거리 61km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차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조금 가속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앞차가 많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61km로 맞춰놓긴 했지만 39km 정도로 맞춰서 가고. 스포츠. 오, 이게 계기판이 디자인이 바뀌는군요. 그때까지 노멀 모드로 왔었고 스포츠 계기판에 모드를 바꿨는데요. 옆차 그리고 앞차를 이렇게, 옆차는 회색으로 앞차는 흰색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뒤에서 차가 오고 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굉장히 세게 달리고 있네요.